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업을 퇴사하고 싶지만 퇴사하지 못하는 제 친구와 함께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품 생애 주기에 맞게 고객을 관리하는 직무로 일을 하고 있는 31살입니다. 대기업을 왜 퇴사하고 싶어? 남의 돈을 벌면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싶지.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쉬고 싶은 생각? 일이 지친다는 생각인 것 같아. 옛날에 회사를 여러 개를 다녔었잖아. 중소기업을 다녔을 때는 그냥 막 퇴사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퇴사를 잘 못하잖아. 퇴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기업이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지금 이 회사여서 그런 거야? 예전에도 퇴사를 쉽게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 내가 중소기업을 다녔을 때도 퇴사를 결심하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들이 흘렀었고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되게 오랜 고민들을 하기도 했었거든. 지금은 오히려 근데 그때보다 더 어려워진 거는 맞는데 그 이유들이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은 재작년쯤에 그때도 정말 한번 굳게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 그 마음을 좀 되돌아봤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데 나를 중간에 좀 부르셨었어. 그 장소로 내가 가는데 내가 왔는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 아버지가 나에 대한 자랑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거야. 그 모습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전에 크지 않은 회사를 다닐 때는 온전히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내가 그만두고 싶고 그냥 내가 일하기 너무 힘들고 하면 그냥 그만두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 다니는 직장에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단순히 나만 생각하고 내가 끝내고 하는 거를 못하겠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되게 옛날 세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그냥 한 회사에 들어갔으면 오래 다니지 라는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큰 회사를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더 그 생각이 심해지시겠지. 그래서 이직이나 이런 퇴사 생각을 하면은 부모님 절대 이해를 못 하실 거야. 왜 그런 회사 너가 힘들게 들어가 놓고 왜 갑자기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그 회사를 평생 다니면은 결혼도 할 수 있고 자식도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 약간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온전히 나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겠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가 퇴사를 한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 말린다고 해서 내가 안 할 것 같진 않은데 나만의 소유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어. 복지나 돈 같은 것도 영향을 분명히 받지. 내가 지금보다 이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런 확신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운이라는 팩터가 많이 작용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조금 운 좋게 좋은 회사를 들어온 상태라고 내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나은 회사를 갈 자신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것도 있지.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너가 대기업을 지금 조금 다녔잖아. 어느 정도 대기업을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대기업을 다녔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복지라든가 연봉 그런 것들, 그 전문성을 좀 기르기에는 확실히 대기업이 장점이 있어. 나는 전에 다녔던 회사들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었다 보니까 내가 하는 직무여도 다른 업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어. 중소기업들의 특징이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양한 업무들을 줄 수밖에 없어.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중소기업에서는 청소를 직접 해야 되잖아. 물론 아닌 회사들도 요즘에 많지만 내가 다녔던 회사는 청소를 직접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우리는 청소 시간이 따로 있었어. 그 초등학교 때처럼. 여튼 그런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직무로 입사를 해도 A 직무와 좀 관련이 될 수 있는 뭐 A-1, A-2, A-3 이런 업무들을 같이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데 큰 회사들은 사실 분업화 전문화가 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온전히 내 A 직무에 몰입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 게 만약에 내가 A라는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입사를 했어. 그러면 그 A라는 직무를 몰입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직무에 대한 확신이 없이 호기심 느낌으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 수 있어. 물론 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직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만두던 케이스도 나는 봤던 것 같아. 물론 내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다. 내가 들었던 생각은 대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회사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일 하는 사람이구나 아는 것? 난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이건 좀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러면은 대기업을 다니면서 느꼈던 단점들. 단점은 사실 가장 큰 게 성과적인 압박이라든가 평가적인 압박이 나는 되게 커. 사실 우리가 이런 학점 같은 거가 나오잖아. 대학교는 학기가 끝날 때마다. 나는 그거를 회사에서도 할 줄 몰랐어.
몰랐거든. 전에 회사는 사실 성과나 업무 기획이라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전에 다녔던 회사는 에이전시니까 클라이언트한테 들어온 업무를 빨리 쳐내고 클라이언트 니즈를 빨리 찾고 약간 이 정도가 내 의무의 끝이었거든. 그 이상은 내가 더 이상 할 시간도 없었고 그 안에 그 업무를 쳐내기에도 바쁘니까 우리의 성과를 수치화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우리가 했던 업무들을 아카이빙 한다든가 하질 않아. 왜냐면은 성과 평가 같은 거를 하지 않거든. 지금 나는 그런 게 좀 어려워. 우리의 업무들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아카이빙도 보기 좋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누적돼서 결국에는 분기마다 내 성과들이 되고 그리고 연말에 내 성과가 되고 그 성과에 따라 등급에 따라 올라가는 연봉폭에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성과가 낮으면은 팀에서 좀 조퇴가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낮은 성과로 누적돼서 힘들어하는 팀원도 받고 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성과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 전에 회사에서는. 근데 이 회사를 다니고 나서는 좀 많이 느껴. 그리고 그런 게 좀 나는 되게 부담스럽고 단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약간의 눈치 싸움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정치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좀 과분하달까? 너무 크고 그냥 이제 뭐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느낌? 왜냐면 사실 전에 회사에서는 내가 눈치 없이 일부러 행동을 해도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어차피 못 잘랐어. 내가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편한 대로 해도 됐었거든. 근데 지금 회사들은 보는 눈, 평가하는 눈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 눈치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업무 기획을 해야 된다 했잖아. 그 시기마다 대표님이 바라시는 바들 같은 게 좀 내려와. 그럼 그 표현하는 방식은 리더들마다 혹은 그 담당자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에서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회사의 방향성에 맞게 혹은 대표의 니즈에 맞게 업무를 기획해서 올려야 될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냄새를 좀 잘 맡아야 되는 감각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성과를 내려면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 하는 동물적인 감각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사실 나는 그런 걸 잘 못 맞는 편이라서 그래서 나는 항상 따라가는 입장이기는 한 것 같아. 내가 그래 저 말의 의미는 저거니까 내가 지금부터 뭐 SQL을 파야지 코딩을 해야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은 못 들고 그냥 남들이 선두주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는 사실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들 말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딱 생각난 건 밥. 근데 어디 복지적인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 밥 같은 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은 그렇지만 식당이 따로 없으니까 외부에 나가서 점심시간마다 사 먹어야 되는데 근처에 또 식당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나는 보통 아침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먹거나 서브웨이 가서 뭐 샐러드를 먹거나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메뉴 선택지도 많고 때도 다 나오고 그래서 좋은 것 같긴 하지.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닐 것 같아? 다녀야지. 내가 그만둔다고 한들 당장 준비된 게 있어야 그만둘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근데 뭐 따로 준비된 거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라서 다녀야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 나는 꼭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퇴사를 하는 사람들을 패배자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 조직 문화를 못 버티고 퇴사를 한다거나 퇴사하는 이유가 사실 연인과의 이별도 그렇지만 좋게 헤어지는 케이스가 뭐가 있겠어. 정말 조직 문화가 안 맞은 걸 수도 있고 일이 너무 힘든 걸 수도 있고 워라벨이 안 맞아인 걸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 퇴사를 하는 사람의 시선이 예전에는 그 짤 있잖아. 안녕히 계세요 하는 짤? 그렇게 되게 멋있게 포장도 해주지만 뒤에서 하는 얘기들은 내가 듣기로 항상 그거였어요. 패배자 취급을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근데 나는 지금 퇴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 사람들이 패배자 같지 않고 되게 멋있는 사람들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실 퇴사라는 결심이 되게 난 힘든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 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뭐 변화가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변화를 감안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도전을 하겠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퇴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고 부럽고 응원해주고 싶고 그래서 퇴사하는 사람을 패배자라든가 실패자로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만큼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해본 적은 있는가?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도전을 안 하면은 안주하게 돼. 안주하고 내 거를 지키고 싶어지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것도 과연 마냥 좋은 태도일까? 하는 생각? 근데 이게 나도 그렇지만 퇴사라는 게 뭐 쉽게 얘기했지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힘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확신이 없으면은 하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친구와 함께 대기업을 퇴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해봤는데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